근데 얘가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이 아니야. 이거를 완전히 바꾸려면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와 거버넌스가 확실히 바뀌는구나 이게 딱 오는 거죠. 얘가 돼야 3% 올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분리 선임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또 속도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 확실히 근데 저는 이번 정부 보면 코스피를 끌어올리려는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개정에 있어서는 고점 냄새가 싹 나는데 이건 막상 뚜껑 다 열어가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퍼지면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약간 고점의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점인 이유가 세 가지 약간 언급을 했잖아. 그 중에 첫 번째가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였는데 맞습니다. 상법 개정 어떤 것 때문에? 원래 상법 개정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는 보면 지금 숏을 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면 상법 개정이 이거 지각 변동급 이슈인데 괜히 지금 숏으로 먹으려고 하다가는 잘하면 진짜 도망갈 데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숏을 놓치자. 저는 롱숏을 반복했는 사람으로서 롱으로 이번에 수익 잘 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숏을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숏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상법 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진짜 실제로 개정이 되고 법안이 발의가 돼서 실제로 까봐야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를 봐야 알겠다. 오히려 모를 때는 완전 확 바뀌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물론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본 거 중에 정말 잘 정리하신 분이 있더라고. 요거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3프로TV에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부회장 천준범 부회장님이에요. 이분은 한 장으로 딱 정리해 놓은 게 이것만 보도 머릿속에 그냥 싹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주식입니다. 주주죠. 이게 사실은 회사라. 일반 주주도 있고 뭐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도 있는 거죠. 그 중에 자기 주주라면 자사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주총을 통해서 이사들을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이 이사회에서 대표 이사를 뽑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장이겠죠. 이런 구조라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이라는 것들이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공개 매수, 자사주 소각, 주주총회, 전자로 하자. 세 가지는 주주에 관련된 이야기 또는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이 주주들이 이사를 선임할 때 관련된 개정 내용은 뭐냐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자. 그리고 분리 선임할 때 3% 룰을 지키자. 그리고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자. 이사를 선임할 때 관련된 개정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전체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주주 충실 의무 그리고 독립 이사를 하자.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요게 우리가 6월달 알고 있던 내용이야. 그럼 뭐가 이번에 딱 통과가 됐냐? 이렇게 색깔로 바뀐 거예요. 얘네는 아직 뭐 안 하겠다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됐건 이번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진짜 좀 봐봐야겠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잖아요. 근데 상법이 사실은 그동안에 그럼 충실 의무가 없었냐?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법이 되어 있어. 뭐냐면 이사는 쉽게 말해서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나라도 현재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주주는 무시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냐면 사실 회사는 이꼴 주주예요. 그런데 예전에 법원 판례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 안 했는 이사들을 소송을 해보니 이건 아니야 라고 그런 판례가 몇 가지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 및 주주라는 용어를 하나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주주까지 확실히 챙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법도 사실은 주주도 챙겨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근데 과거 법이 좀 판례가 그래서 계속 이사들이 허튼 짓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용어를 하나 붙였다고 해서 이사들의 행동이 완전하게 바뀔지 안 바뀔지는 시간 지나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가지고 있는 오너들 입장에서는 이건 내 상상인데 이사 좀 희생해도 예전에 똑똑한 이사 있었으면 이제는 좀 약간 좀 바지 사장해도 되잖아요. 바지 이사하지 뭐. 그래 될 수도 있겠다. 완전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려면 시간이 지나봐야 미국 진짜 처벌이 만약에 그렇게 강력해지든지 이렇게 용어를 하나 넣었다고 해서 또는 그 용어가 원래는 없었던 용어도 아닌데 회사라는 용어가 있었으면 그 안에 원래 주주도 다 포함이 된 용어인데 요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하는 거 물론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좋아진 거 맞아요. 근데 이걸 좀 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립이사는 사회이사거든요. 이 제도도 원래 있는 제도입니다. 용어를 사회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바꿨어. 그리고 그 사회이사를 예전에는 이사의 4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로 조금 늘린 거야.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거버넌스에 그동안 거수 역할을 했던 이사들의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거는 크게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럼 사회이사, 이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주주든 누구든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증을 해. 이 사람이 도덕성이 어떻고 전문성이 어떻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국에 누가 뽑냐? 이사들이 뽑습니다. 아. 이사는 누가 뽑냐? 지배 주주가 뽑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바꾸려면 결국에 뭘 해야 되냐? 전자주주총회 물론 좋죠. 근데 얘가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이 아니야. 이거를 완전히 바꾸려면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와 거버넌스가 확실히 바뀌는구나. 이게 딱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3% 룰은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걸 넣는다. 그러니까 역시 민주당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나 그것도 약간 쇼 같아. 안 된다고 했다가 이것도 넣기로 했다고 하니까 마치 안 된다고 했다는 건 누가 안 된다고? 그때 뉴스 기사로 그때 3% 룰을 빼고 뭐 논의한다라는 그 뉴스가 하루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3% 룰을 포함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조차도 사실 쇼였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3%룰 원래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약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을 하는데 그 분리 선임할 때 3% 룰을 적용시키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3%룰이 뭐냐면 이사를 뽑잖아요. 그럼 이사는 주주들이 뽑아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러면 주주들의 지분율만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그 지배 주주들은 자기 지분과 상관없이 자기 지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기 지분과 자기 특수관계자 주로 가족들이겠죠. 다 합쳐서 3%만큼만 지분에 관련된 투표를 해라라는 거예요. 아, 암만 지분이 많아도. 네, 많아도. 좀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 있을 때는 네. 그게 크게 효과가 없었다. 예전에 있을 때도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위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 감사위원 뽑는 시스템도 웃겨. 주주들이 이사회를 다 뽑죠? 이사회를 다 뽑고 나서 우리 회사를 감사할 감사위원들 뽑을 때 그 감사위원 또 누가 뽑냐? 이사회에서 뽑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자는 거예요. 얘가 돼야 돼. 얘가 돼야 3% 우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분리 선임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분리 선임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처럼 주주들이 이사회를 뽑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뽑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뽑기 전에 먼저 감사위원을 따로 선임을 하자는 거예요. 얘가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위원이 돼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지배주주들이 선발했던 이사들이 뽑는 감사위원 이게 막 효과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게 왜 빠졌죠, 저게? 효과가 되게 커서 빠진 건가? 되게 짬짬이가 있겠죠.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걸 뭐 무조건 까는 게 아니라 주주, 기업 다 대한민국입니다. 개미, 코스피, 기업들, 이사 뭐 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또 속도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 확실히 근데 저는 이번 정부 보면 코스피를 끌어올리려는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는데 최근에 보면 약간 속도 조절을 하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그러려면 분리 선임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집중 투표제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도 투표에 힘이 실려요. 이 집중 투표제가 뭐냐면 주주들이 이사회 만약에 이번에 이사회 3명 뽑는다. 나는 그 회사의 주식이 한 주 가지고 있어. 그럼 저는 표가 3장입니다. 3명을 뽑는데 나는 한 주니까 3표가 3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내가 이 사람 뽑을 때 쭉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선발. 또 두 번째 사람 뽑을 때 모든 주주가 쭉 투표를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배주주, 주식수가 많은 사람이 1번, 2번, 3번 다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집중 투표제는 뭐냐면 나는 3명 뽑는데 내가 주식이 한 주가 있어서 예를 들어 표가 3개 있다. 그 표를 각각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마다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사람 한쪽에 주 표를 몰면 그 지분과 상관없이 좀 많이 이렇게 표가 집중돼서 이렇게 그 사람이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쏙 빠졌잖아. 그러네.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저 진짜 빠진 게 괜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빠지니까 더 중요해 보인다. 실제로도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돼야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더 임팩트 있고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만큼의 실제 효과가 있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전자주주총회 좋죠.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도 의무공개 매수라든지 자사주 소각이 더 강력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놨다가 오늘부터였나? 어제였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어제부터인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정부가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야기 딱 나왔잖아요. 자사주 소각이야말로 그냥 확실하죠. 약간 이런 건가? 음모론인데 다 안 하고 하나씩 할까 말까 하면서 기업에서 좀 어떤 움직임이 보이느냐, 정치권과 어떤 연대나 뭐 좀 이렇게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안 해?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하고 안 해? 하면 하나 더 추가하고. 아니면 저는 약간 진짜 이번 정부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주식을 아는 것 같다. 주식 안 한다? 이렇게 한번 기대 빡 줘서 쫙 올렸다가 기간 조정을 보이거나 좀 조정 보일 때쯤에 한 개씩 계속 호재를 넣는 거야. 계속 펌핑 하는 거네. 펌핑을 계속 한 번에 다 하면 툭 꺼질 수 있으니까 약간의 조정 보이는 타이밍마다 한 가지씩 호재를 계속 던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뭐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나? 와, 그러면 정말 5천 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 상법 개정 이번에 지금 개정된 내용만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좀 까봐야 알겠다. 근데 저 전자제주총회는 그럼 의무화 되는 건가요? 이게 또 모든 기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대상 요건이 있을 거예요. 뭐 몇 조 시총 뭐 몇 조 이상 뭐 이런. 큰 애들? 네. 전자제주총회 하면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하다. 그 이건 물론 좋은 거 맞습니다. 선진화되는 거고 다 좋은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사실 뭐 주식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같기도 해요. 당연한 것들이지. 어쨌든 이게 지금 녹색은 들어왔다는 거네. 네, 들어왔던 거고.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게 지금 이게 발의가 되면 이거 즉시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요 네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즉시 발의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생기거나 갑자기 뭔가 회사가 움직이게 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이 자사주 소각 있죠. 네. 얘가 최근에 이제 회사들이 좀 바빠진 것 같아. 자사주 소각은 저건 뭔가요? 자사주 소각이 이 자기 주식이야. 회사가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샀어. 그 돈 어디서 났는데? 그거 회사 돈이잖아요. 네. 회사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영위해가지고 번 돈일 거잖아. 그럼 그 돈으로 자기 주식을 샀어. 그러면 사실 회사 돈은 주주들의 돈인데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샀으니까 공시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공시 내용을 그동안 보면 대부분 다 뭐냐면 주주 가치 제고 그런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했다는 거야. 자사주 취득하고 소각을 안 했다는 거네. 소각을 안 한 거지. 취득만 하고. 근데 예를 들어 취득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주들의 가치가 제고가 됐습니까? 안 됐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놓고 그동안에 어떤 이득을 볼 만한 사람은 지배주주밖에 없었어. 왜?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자기의 우호적인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의결권이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할 수 있는 거지. 이득 본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어. 자기 주식을 취득해놓고 소각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각해라는 거야. 원래 자사주 개념은 공시했던 내용 그대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자사주를 샀습니다. 사실 그 돈 자사주 안 샀으면 배당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돈들인데 그러면 사실 공시 내용은 위반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해라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안들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뭐 오늘 보니까 뭐 1년 내로 뭐 다 없애라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까봐야 할 것 같아. 또 그것도 꼼수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오늘 바로 뉴스에 보면 기업들이 교환사채 발행한다 그러잖아. 자사주를 담보로. 그래서 물론 이 자사주 소각이 이렇게 법제화되면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게 조금 제가 약간 좀 물음표가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물음표가 조금 생기는 긍정적인 거는 맞으나 정말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만큼일까라는 물음표가 생겨요. 그런 동시에 그거를 약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외국 돈, 원래 돈이라는 거는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아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이 정도 만약에 우리가 개인들이 알고 있을 만큼이면 외국 자본들이 확 들어왔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외국 자본은 5월 달부터 환율이 떨어져서 한 번 쑥 들어오고 그 이후로 이 상법 개정 때문에 들어왔다고 할 만큼의 사이즈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외국 자본들도 좀 물음표가 아직은 아닌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상법 개정에 있어서는 곧좀 냄새가 싹 나는데 지금 이 기대감이 이렇게 막 터져나가고 있는데 이건 막상 뚜껑 다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퍼지면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